네, 제가 저번 영상에 이거 보여드렸죠. AI로 7초 만에 글 쓰고 월 300만원 버는 62세 할머니 이야기. 근데 여기 영상을 딱 보시면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거의 70만원, 80만원을 버신다라는 거죠. 한 달에 그러니까 약 300만원 버신다.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신문 같은 걸로 글감을 찾고 챗 GPT한테 구글 SEO 기준에 맞게 1500자로 써줘 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영상 올려드리고 나서 한 2주, 3주간 열심히 써봤어요. 한 30개 넘게 발행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당연히 AI 글이든 인간이 쓴 글이든 노출은 오래 걸려요. 시의성 있고 정말 사람들이 오늘 엄청 많이 찾는 글감이 아닌 이상은 노출하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검색해보고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몇 주에서 몇 달간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써봤던 30개 글 중에서 노출이 시작된 글이 30개 중에 딱 한 개였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개가 더 검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30개 글 중에서 2개가 노출이 됐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노출이 더 될까 희망을 좀 가질 수도 있겠지만 AI는 프롬프트, 명령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AI에 살아남는 사람은 AI를 활용하고 AI에게 제대로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AI한테 프롬프트라는 명령어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경쟁력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 지금 51만 회예요. 저를 포함해서 블로그 이렇게 쉽게 쓸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글감을 어떻게 찾냐면 이런 겁니다. 저는 글감을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제가 저번 영상에 피터 린치 투자법도 알려드렸는데 그러니까 블로그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활 속에서 궁금해하는 것도 어떤 누군가는 생활 속에서 궁금해할 수 있겠구나. 저는 주로 일터에서 발견이 딱 돼요. 이제 관리부서에서 일하다 보니까 정수기가 보통은 5년 렌탈이거든요. 5년이 지나면은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와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그 렌탈비에 마치 집을 사게 되면은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을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원금과 그 유지비를 똑같이 납부를 하게 되면은 5년 뒤에는 그 정수기는 우리 것이 되고 실제로 유지비용, 그러니까 원금이 빠지고 이자만 내면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정수기가 우리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저희 팀원한테 물어봤죠. 이거 정수기는 보통 몇 년 써? 이거 영원히 쓰는 거야? 5년이 지났고 우리가 6년째 쓰고 있대요. 그러면 겉으로 봐도 약간 허름하던데 언제까지 쓸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제 저희 거니까 잘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정수기는 어느 정도 써? 이거 언제 교체해야 돼? 라고 하니까 얘가 답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수기를 교체해야 된다. 7년에서 10년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도 그랬어요. 이걸 찾아보고 담당자한테 뭐라 그랬냐면 정수기 회사도 바보가 아닌데 결국에는 5년 동안 사용하고 소유자한테 넘긴다는 것은 첫째 노후화됐기 때문에 가져와 봤자 다른 사람한테 렌트해 주기 힘들다. 근데 걔네들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투자 회수 기간은 5년으로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놓겠죠. 그게 핵심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넘어왔다고 그래서 너무 좋아할 게 아니고 우리도 어차피 이거를 1, 2년밖에 더 못 써요. 물맛이 변하거나 이상해질 겁니다. 그게 상식적인 거겠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제가 똑같이 썼어요. 짧게 쓰기 싫어서 1500에서 3000자로 써달라고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답이 올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써줍니다. 이런 식의 블로그 본 적 있지 않나요? 형식이 늘 이래요. 30개의 블로그를 찍었는데 늘 형식이 이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이모지라 그러나 이런 것 좀 지워줘도 어떤 형식이냐면 1번, 2번 그 개조식이라고 그러죠. 개조식 나쁜 게 아니에요. 제 옛날 영상 보시면은 티스토리 구글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용도 알차지만 개조식으로 쓴다. 개조식이 뭐죠? 1번, 2번 넘버링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글의 내용을 한눈에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끔 쓴다. 그러니까 AI도 사후적으로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한 거잖아요. AI도 이런 블로그가 구글에서 잘 노출시켜 주더라 라고 표준화된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된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SEO 기준을 맞춰서 1500자로 써줘. 3000자로 늘리든 10,000자로 늘리든 똑같이 이렇게 1번, 2번 결론 점점점 찍고
네, 무조건 6번은 결론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써줘요. 이런 표도 천편일률적으로. 근데 이거를 제가 소름 돋게 다른 블로그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창피했어요. 스터디 앤 클래스도 즐겨보기 때문에 거기서 이 책을 너무 강력하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조엘 브레인의 블로그를 좀 몇 개 봤어요. 이거는 딱 봐도 그래도 사람을 쓴 것 같다. 이모지 조금 의심스러운데 뭐 이모지는 사람도 붙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진짜 사람이 쓴 것 같다. 자기가 유튜브 관련돼 있는 유튜브 찾아보고 사람이 쓴 것 같다. 이것도 사람이 쓴 것 같아요. 딱 봐도 사람이 쓴 것 같죠. 근데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이 블로그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정수기 이거랑 모양이 똑같죠. 와, 저 깜짝 놀랐어요. 결론까지 똑같아. 챗GPT가 이렇게 딱 써주거든요. 소름 돋았어요. 이 사람도 분명히 이 영상을 본 51만 명 중에 한 명이겠구나. 아니면 내 영상을 봤구나. 그래서 약간 창피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전자레인지 청소 주기 방법에 대해서 웹 검색해서 알려주는데 그걸 블로그로 쓰려고 하는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내용으로 포함해서 존댓말로 하되 친근한 어투로. 근데 우리는 AI랑 경쟁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사람이 쓴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존댓말을 하되 이렇게 친근한 뭐뭐 했어요 라고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요청을, 내용이 약간 어설퍼도 좋으니 사람이 쓴 느낌으로, 하지만 심지어 요새는 오타가 포함되게끔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사람이 쓴 느낌이 난다는 거죠. 이런 프롬프트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점점점 찍는 거 엄청 좋아하죠. 근데 얘가 우리가 또 여기서 점점점 빼달라고 얘기하면 점점점을 또 빼준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돼야 돼요. 챗 GPT를 쓰되 이 50만 명이 다 쓰는 이 기준으로 쓰라 그러면은 천편일률적인 블로그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천편일률적인 블로그를 보는 순간 제가 봐도 이건 챗 GPT가 써줬네 라는 느낌이 확 오는데, 심지어 구글 AI 제미나이인가요? 제미나이를 가동하기도 전에 그냥 구글 담당자가 봐도 이건 챗 GPT가 썼다 라는 느낌이 확 나는 블로그를 노출시켜 주겠어요? 절대 노출 안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챗 GPT를 활용해요. 사실 저도 실제로 궁금해서 찾아본 거예요. 웹 검색할 수도 있겠지만 요새는 구글 검색보다는 챗 GPT 검색하는 게 내용 활용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웹사이트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전 어차피 우리가 찾아본 내용을 블로그에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블로그만을 위한 블로거가 돼야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못할 짓이고요. 저는 실제로 제 삶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봤어요. 이미 찾아본 내용을 블로그에 핵심 요약처럼 정리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일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글에 노출이 잘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식의 천편일률적인 프롬프트는 구글 노출을 막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30개 중에 첫 번째 노출된 글이 약간 이렇게 썼어요. 그냥 되게 친근하게 써줘. 너무 AI가 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 글만 그냥 사람이 쓴 것처럼 정말 좀 약간 어설퍼도 되거든? 허술해도 돼. 심지어 오타가 포함돼도 돼. 라는 식으로까지 요청을 했던 포스팅이에요. 그게 노출이 되더라고요. 와,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걸 똑같이 또 쓰면은 여러분도 또 똑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이 프롬프트는 여러분이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티스토리 블로그나 네이버 블로그 상에 노출된 진짜 사람이 쓴 블로그를 딱 보니까 이런 속성들이 있던데, 이런 속성들에 맞춰서 쓰되, 이를테면 이것도 전략이에요. 나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가 약간은 들어가게끔 써줘. 근데 일반 서울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쓰되 약간의 경상도 억양을 섞어서 써줘 라고 해도 돼요. 이것도 여러분의 프롬프트예요. 약간 고령자가 쓰는 약간 고리타분한 언어도 포함시키고 그렇게 써줘. 조금 젊은 친구가 쓰는 힙합 용어도 포함해서 써줘. 압축어도 써도 돼. 방금 제가 말했던 게 다 뭐죠? 네, 여러분만의 프롬프트예요. 여러분이 티스토리 블로그나 네이버 블로그를 상에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블로그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돼야 됩니다. 제가 한 3주간의 경험을 통해서 중간적으로 또 느꼈던 그 느낌을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저는 또 이런 식으로 또 AI를 활용하면서
하되 저만의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발행을 해보고 그 경험을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이 모든 블로그의 포스팅은 제 생활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궁금해한 거. 결론적으로는 요새는 역설적으로 AI가 너무 정제된 글을 발행을 해주고 표준 템플릿으로 발행을 해주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조금 더 어설프게, 조금 더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는 블로그가, 그런 블로그가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는 시대가 되고 있고,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 도래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 너무 까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발행된 블로그가 너무 만남하다 보면 여러분은 이거 다 챗GPT가 썼네, AI가 썼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자마자 밖으로 나올 거예요. 그게 사람 심리예요. 근데 오히려 조금 어설프게 쓴 이런 거, 뭐야 이거, 보기도 힘드네, 너무 눈이 아프면 안 되겠지만 뭔가 어설퍼 갈수록 사람 냄새가 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구글 AI에게 들키지 않도록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블로그 포 블로그만을 위한 블로그는 아니에요. 제 생활 속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을 글감으로 어차피 찾아보니까 그거를 글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래 할 수 있어요. 사람 냄새 나는 블로그로 프롬프트를 만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생각까지 온 상태입니다. 조금 더 제가 몇 주 또는 또 몇 개월 경험이 더 쌓이게 되면 또 한번 여러분한테 이 경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